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020년 10월 16일 증시 마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제 상장한 빅히트가 20% 넘게 빠졌죠. 투자한 아미분들이나 빅히트 어제 따상에 잡으신 분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하지만 투자는 냉정해야 됩니다. 제가 그분들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어제 제 영상을 안 보신 분은 꼭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빅히트 따상 환불 요구 이렇게 했는데 환불이 말이 되나요? 사실 그쵸?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런 글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멘탈 붕괴 힘드시죠? 코스닥에 지난주에 만약에 860선, 70선에 어떤 종목이든 접근하신 분들 거의 다 물리셨을 거라고 보고요. 이번 주 월요일 잠깐 소폭 상승했지만 결국 한 주 내내 거의 빠진 한 주였습니다. 그냥 힘드실 거라 보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투자는 긴 여정이라는 거. 오늘 좀 투자의 관점, 그리고 주식으로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버려야 될지,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오늘 마감 분석과 함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오후장에 조금 돌리긴 했는데 어쨌든 종가 기준으로도 4일 연속 빠졌고, 코스닥, 코스피 너나 할 거 없이 빠졌습니다. 버텼다면 삼성전자가 그나마 이번 주 덜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덜 빠진 건데 나흘 연속 하락 마감했죠. 오늘 개인들, 특히 주식 투자 올해 처음 접근하신 20, 30대 여러분들 아마 이런 분도 있었을 거예요. 심리가 이제 끝났다. 신용인데 어떡하지, 다음 주도 빠지면 담보 부족인데. 레버리지 많이 쓰신 분은 이러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어제 만약에 빅히트를 신용으로 샀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꼭지에 샀으면요. 망했다, 망했어, 역시 나는 안 돼. 지금 주말을 앞두고 마음이 상당히 불편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요, 팩트를 잠깐 정리해 볼게요. 코스피 2400선이었어요. 지난주에요. 이번 주 월요일만 해도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저가가 장중에 2325였어요. 퍼센티지 3% 조정입니다. 코스닥 837포인트였고요. 873인데 오타입니다. 873. 금일 저가가 장중에 종가는 830선이었지만 822포인트로 마이너스 6% 조정입니다. 종목이 이랬다면 별 조정이 아니죠. 근데 지수가 조정을 이 정도 받았으면 코스닥이 마이너스 6%면 종목은 한 15%에서 많게는 20%가 또 요 내외로 빠졌을 거예요. 적게 빠진 주도주가 그나마 지수보다 덜 빠졌거나 마이너스 10%이 정도 내외일 거고, 코스피는 지수가 이렇지만 역시 삼성전자에 대한 효과 때문에 역시 코스닥이랑 비슷할 겁니다. 근데 지수상으로 보면 많이 빠진 건가요? 아니에요. 종목들 다 빠졌고요. 지금 힘듭니다. 저야 채널을, 지금 주식 분석하는 남자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을 같이 스터디하고 제가 가르친다는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도 전문가의 반열이라고 하시면은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감사한데요. 똑같이 공부하는 입장이고 그냥 단순히 주린이 여러분보다 좀 아는 정도예요. 더 노력하고 매일 보고 공부 더 하고 시간 나면 짬 나면 여러 가지 산업 동향, 패러다임 읽고 리포트 읽고 그렇습니다. 데일리 이슈 분석과 매일 단타를 추가하거나 절대 시장이 이기는 전략을 추가할 수도 없고 추가하지도 않습니다. 제 채널은요. 결국에는 중요한 건 주식 투자에서 뭐죠? 레버리지, 부채 신용 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상승장에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같이 만약에 이번 주 내내 빠지고 다음 주에 또 빠진다. 멘탈 관리 안 돼요. 스트레스가 안 됩니다. 주식 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 경제적 자유와 시간의 자유를 누리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주식이 자본 게임이에요. 합법적인 자본 게임입니다. 근데 주식이 또 심리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심리를 안정화시키고 마음의 평화를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종목을 골라도 시장이 하락할 때 같이 하락하면 멘탈이 흔들리고 정말 고점 매수,
저점 매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 좀 길게 얘기할 건데요.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거고 저를 위한 거기도 해요. 오늘 빅히트부터 잠깐 얘기할게요. 어제 얘기했지만 빅히트 최고점, 어제 최고점이 얼마죠? 35만 1,000원이에요. 오늘 환불이 안 되냐고 이런 게시판에 이런 글들이 있었어요. 어제 상장했을 때 내일 30% 올라간다고 해서 오늘이죠 그럼. 근데 오늘 마이너스 20% 역으로, 그죠? 결혼 자금으로 샀는데 환불 가능한가요? 뭐 어쩌고 저쩌고. 어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얘기 드렸습니다. 어제 증시 마감 분석 10월 15일자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안 보신 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빅히트가 예상 올해 영업이익이 1,100억에서 1,200억 수준입니다. 잘 나오면 1,200억이에요. 근데 금일 종가가 20만원대 초반. 그래도 시총 6.8조입니다. 어제 따산 가격 35만 1,000원 하면 시총 12조. 반토막 났습니다 거의. 마이너스 한 45% 정도. 어제 고점에 잡았으면 2%예요 오늘. 근데 이거 신용 질러보세요. 월요일날 반대 매매 나갑니다. 근데 이 실적을 포워드 퍼라고 저는 PER, PBR 요새 접근할 때 저금리 시대, 마이너스 성장 금리 시대 따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IT 밸류체인 제가 좋게 보는 것들도요. 지금 PER 20배 나와요. 좀 비싸다고 보면 비쌀 수 있습니다. 근데 피어 그룹을 봐야 돼요. IT 거의 다 반도체 쪽, 장비 쪽, 뭐 소재 쪽 20, 30배 거의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엔터 업종 어쨌죠? JYP나 SM엔터테인먼트나 그죠? YG나 이 정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어제도 얘기했지만 방탄소년단이라는 정말 훌륭하죠. 국익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정말 모르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그죠?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방탄소년단. 근데 방탄소년단과 방탄소년단에 속한 이 빅히트라는 기업은 동일은 아닙니다. 동일은. 그쵸?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정말 이 회사의 매출을 거의 다 7, 80% 차지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기업 가치로 방탄소년단의 가치가 아니에요. 기업 가치로 본다면은 비싸요. 비싼 겁니다. 근데 저는 PR, PBR을 고수하는 게 아니라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또 이 빅히트가요. 보호해소, 즉 낙겁, 뭐 6개월 보통 걸리거나 3개월 걸리고 그런 낙겁이 있는데 이 낙겁이 안 걸린 기간 물량이 500만 주입니다. 근데 이분들은요. 공모 가격에 받은 분들이 아니에요. 예전에 비상장 때 정말 싸게 받은 거예요. 뭐 10,000원 이하도 있을 거고 20,000원대 있을 거고 40,000원대 있을 거고 뭐 그럴 텐데 그 물량이 500만 주고 넘습니다. 지금 보호해소 안 걸린 기간 물량이. 이분들이 이미 어제 30만원대 몇십 배가 났고 오늘 20만원 오늘 종가에 팔아도 남아요. 이분들은 10배가 넘게 남을 거예요 최소. 근데 안 팔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개인의 입장에서 14만 5천원에 사서 130만 되면 안 팔 건가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 물량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빅히트 공모를 해야 되냐 아니면 왜 첫날 팔아야 될까 말까 이런 영상들을 다른 영상도 올렸는데 제가 왜 그런 말씀들을 드렸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저는 주린이 여러분들을 같이 보호하는 차원 그리고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돈을 벌기 위한 그런 방송을 하는 거지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바보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내 자산, 내 정말 소중한 자산 지켜야 되잖아요. 벌지 못해도 까먹지는 않아야 됩니다. 혹시 제 채널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 빅히트 말고 제 채널에 대해서 다른 것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다시 한번 좀 정리 좀 할게요. 단기 투자가나 트레이더 제 채널과 맞지 않고요. 저는 그런 거 절대 못합니다. 투자 철학 맞지도 않고요. 제가 신도 아니고 시장 이길 수 없어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나흘째 빠지고 일주일 내내 거의 빠졌다고 했잖아요. 비관론이 넘치고 있어요. 주변에서. 끝났다. 기간 너무 많이 판다. 제가 기간 계속 이번 주 파는 거에 대해서 좀 분석해드렸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불확실성은 싫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주식시장 유동성 수혜를 입다 보니까 올해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기관들. 뭐 증권사 PI나 그죠? 뭐 사모펀드들, 뭐 코스닥 벤처 엄청 많이 났어요. 수익이. 특히 코스닥에 투자. 코스닥이 전 세계에서 지금 상승률 1위에요. 나스닥이 아니에요. 올해만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보면 물론 나스닥이긴 하지만 그런 북클로징이라고 해서 자기가 운용한들을 실적 관리를 하는 거예요. 기관들, 연기금 공제도 마찬가지고 포트폴리오 조정이 북클로징과 하는 욕구에 더 매물. 이게 뭐 100%는 또 아니죠.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거고. 근데 이게 좀 크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개인 투자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번에 못 팔았어요. 고점에. 그냥 팔고 또 밑에서 잡으면 됐으면 더 좋은 수익 아니냐. 그런 매매는 저도 잘 못합니다. 결국에 핵심은 자신이 맞는 종목 공부해서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업의 성장성에 따른 목표 주가 혹은 목표 수익률을요 정해놓고 매매하면 흔들림의 멘탈 관리도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이번처럼 빠진다고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물론 계좌 잔고가 주니까 미치겠죠. 그런 뭐 주식 처음 하시는 분일수록 더 그럴 수 있어요. 아까처럼 결혼 자금 뭐 이런 거면 더더욱 그럴 거고 빚내서 그러면 더더욱 그럴 거고. 저도 똑같은 경험이 있는데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쵸? 저도 신용 부채 뭐 이런 거 안 써본 사람도 아니고 과거에. 근데 그게 상승장에서는 아까도 약이 되지만 하락장에서는 독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시장이 하락장이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했죠?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 구간이라고 했어요. 올라오면 또 뺄 거고 내려가면 또 올릴 거고 그러면서 주도주는 계속 올라가고 그럴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역대급 기회장이라고 생각해서 이 채널을 개설하고 제가 한 달 조금 넘었는데 공부하고 시드머니 벌어서 또 장이 하락할 때는 충분히 주식으로 또 다른 아니면 장이 하락하면 인버스를 사서 지금 개인들 인버스 많이 산 개인들도 슬플 텐데 하락하길 바랄 텐데 지금은 그런 장은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의 목적의식은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잖아요.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마찬가지고 제 채널은 그렇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시장 HTS 말이 길어졌는데 HTS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일단은 오늘도 개인 거래소 코스닥 양시장 한 6,700억, 6,400억 정도 샀어요. 외국인 팔았죠. 외국인 코스닥 팔았습니까? 안 팔았어요. 기관이 많이 팔았죠. 역시. 그죠?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에요. 거래소 어땠죠? 차트 60에선 지켰네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좀 터치는 했지만 코스닥 어땠죠? 60에선 밑에 내려왔어요. 근데 보면은 이 지지선을 보면은요. 제가 보기에는 뭐 조금 일부 하락을 했지만 지난번 저점을 깨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해요. 이게 뭐 쌍봉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산이 두 개 내려가는 차트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주봉 보면은 2주 동안 연속 올랐잖아요. 이때 하락했다가 다시 올린 거 또 조정 받았어요. 주봉 20일 20주 보상 지키고 있고 미국 대선이 이러다가 이렇게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이유는 계속 말씀드렸죠. 오늘 거래대금 거래소 11조 코스닥 10조 거래대금 확연히 8월달 대비 9월달 대비 좀 줄었어요. 그죠? 줄었고 여기도 보시면 코스닥의 하락 종이 1000개 상승 종이 287개입니다. 거래소 239개 622개 3배가 넘고 코스닥은 거의 얘도 한 3배가 넘죠. 시장에 오늘 시장 이번 주 내내 시장을 만약에 아웃퍼폼 하신 분들은 정말 잘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잘하시거나 뭐 테마주나 단타 이렇게 하신 분 아니면 정말 고수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심 종목부터 잠깐 볼게요. 일단은 정부의 정책들 뉴딜 빅빅 지수 아침에 다 하락해 있었는데 어땠죠? 오늘 한미약품이 좀 바이오 중에 셌네요. 그리고 뭐 배터리 부분도 그다지 나쁘지 않았어요. 보면은 결론적으로 NC소프트 게임준도 올랐죠. 근데 카카오게임즈 오늘도 빠졌어요. 그죠? 그리고 빅히트 봐야죠. 여기 제가 지금 관심 안 걸었는데 22%나 빠졌습니다. 수급 잠깐 볼까요? 수급 보면 말씀드린 게 나와요. 이 기타 법인 보십시오. 이거 기간 물량이에요. 사모펀드 마찬가지고요. 그죠? 외국인 팔았죠? 개인만 썼어. 150만 주 샀네요. 개인이. 이거 아미들은 아니실 거고 개인도 큰 소리일 것 같은데 걱정됩니다. 연기금은 패시브 물량으로 MSCI 뭐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패시브로 코스피 200 특례 편이 때문에 패시브로 샀다고 저는 생각해요. 비싼데 연기금이 왜 사냐 호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연기금 제가 LG화학이나 삼성전자 파는 연기금 뭡니까? 호구입니까? 얘네는 기계적으로 매매하는 애들이에요. 물론 중소형주는 그렇게 매매 안 하겠지만요. 그죠? 대형주 볼게요. 삼성전자 좀 빠져서 6만원 드디어 깨졌고요. 이게 삼성전자 오늘 외국인이 아마 그죠? 팔았죠. 원달러율 1140점 괜찮은데 그죠? 프로그램을 통한 기간 매도 프로그램이 뭐죠? 제가 차익거래를 통한 그런 매도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연기금이 얘네 보세요. 팔았잖아요. 이때 사다가 또 하여튼 기계적인 매매하는 기간에 대해서 지금 신뢰는 별로 안 가고요. 어쩔 수 없이 북클로징 하면서
성과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린 뉴딜즈 많이 빠졌고요. 헬스케어 종가에 많이 올라왔어요. 오늘 거의 뭐 상승 종목, 가르 종목의 헬스케어는 반반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메모리, 비메모리 이쪽도요. 안 보이시죠? 좀 안 좋긴 했어요. 메모리 쪽이 더 안 좋았고 비메모리는 조금 그나마 낫고 PCB OLED 안 좋았고 애플 12 나왔는데도 지금 안 좋아요. 안 좋고 5G 안 좋았고 보면은 제일 오늘 시장에서 좋았던 분야는 어디죠? 바이오예요, 바이오. 어떻게 보면 바이오. 물론 제가 보는 종목 한해서 그렇지만 이게 거의 코스닥을 좀 막판에 끌어올리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TCK 플러스 났네요. 3분기 실적 좋다고 했죠. 변동성 지수 살펴볼까요? 육골이 많이 달았습니다. 장은 빠졌는데 어제랑 똑같아요. 이게 장이 변동성이면 이런 양봉으로 크게 나와서 변동성이 팍 터져야 되는데 하락장이면 그렇게 안 나오고 있어요. 불안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그렇게 오늘 좀 정리를 하고요. 오늘 이제 세 줄 요약 코멘트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기간매도 계속 되고 있죠. 겁은 납니다. 좀 짜증 나고요. 좀 더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종목별로 말씀드리면 하락률로 아까 8할은 저는 온 것 같아요. 개별 종목 15%에서 20% 빠졌거든요. 물론 10% 이내인 것도 있어요. 이런 종목도 주도주인 경우가 많아요. 이번 조정이 올라가면 잘 봐야 되고요. 아니면 시장에 관심이 없거나 거래가 없거나 뭐 특이한 종목들. 달러원 환율 1147원 오늘 조금 올랐는데 여전히 워낙 강세라서 외국인 사기 좋은 환경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그린뉴딜, 수소, 전기차 뭐 뉴딜펀드도 나오겠지만 뉴딜펀드에 대해서 사실 저는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새로운 패러다임 혁신의 기술을 갖고 있는 한국의 IT 기술 정말 저는 좋다고 봅니다. 바이오도 지금 이제 세계 반열에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차후 몇 년 안에. CMO 같은 게 어떻습니까? 지금 삼성바이오나 뭐 ST팜이나 그죠? 이런 업체들 지금 셀트리온이나 지금 엄청난 글로벌 제약기업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런 기업들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코로나 방역도 세계 최강이죠. 오늘 두 자릿수 47명인가요? 미국과 지금 유럽은 어떻죠? 유럽은 다시 통제한다고 하고 있고 미국은 하루 사망자가 또 6만 명이고 이 통제가 안 돼. 통제가 우리나라 선진국 아닙니까? 정말 이러면 제가 오늘 앞서 먼저 말씀 투자에 대해서 많이 드렸고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 채널 통해서 많이 공부하시고 모르시는 거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리고요. 하나하나 멘탈 관리, 자금 관리 제발 꼭 잘 하시고 주말엔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행복하게 가족 있으신 분들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